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입니다. 인물탐구 오늘은 백종원 씨 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현재 외식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며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백종원. 그는 수많은 방송 출연과 함께 다방면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대한민국 백종원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대표 프랜차이즈만 해도 홍콩 반점, 한신포차, 백다방, 새마을식당, 역전우동까지 한식, 중식, 분식, 카페로 정말 그 범위도 넓고 다양합니다. 2018년 12월 국내 프랜차이즈 점포수만 1,300여 개가 넘었고 요즘은 해외 지점까지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백종원 씨는 원래 금수저였는지 어떤 자본으로 사업을 일으켰는지 그간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부인 소유진 씨는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입방아에 오르는 이슈는 없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지식정보튜브에서 백종원을 파헤쳐봅니다. 1966년생으로 충청남도 예산군 출신인 백종원은 강남 8학군인 서울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충남도 교육감을 지냈고 돌아가신 그의 할아버지 역시 예덕학원의 창립자이자 과거 교육계에서 꽤 유명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백종원이 대대로 영향력 있는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식업에 종사하며 다른 길을 택하게 되는데 미식가 아버지와 손맛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 대학교도 밥을 먹으러 다녔다고 말할 만큼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과 인연이 깊었다고 말합니다. 일찍이 사업가로서 수완이 있었던 걸까요? 대학교 1학년 한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백종원은 한 달 만에 해당 가게를 인수하더니 직접 치킨을 튀기고 배달까지 하며 전단지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게가 소위 대박을 치게 되는데 백종원은 이것을 계기로 외식 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가게가 무려 3개로 늘어나면서 약 15억 원을 벌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분명 젊은 시절부터 요식업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 시절에는 포병장교로 복무하게 되는데 부대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차라리 내가 요리를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한 후 직접 취사반일을 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참모장교가 왜 장교가 취사반에 기웃거리냐며 그를 훈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을 기습시찰한 사단장이 백종원이 만든 음식을 시식한 뒤 그의 보직을 정식으로 인정한 일화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쌈밥집을 차린 것을 시작으로 1994년 더본 코리아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 백종원은 1998년 한신포차, 2005년 새마을식당, 2006년 백다방을 차례로 개점하며 점차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사실 계속해서 점포와 브랜드를 늘리며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온 모습을 보면서 그가 실패를 겪지 않아 본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가 늘 성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20대 후반 멋모르고 시작한 쌈밥집의 성공과 함께 의기양양했던 백종원은 그간 번 돈으로 야심차게 건설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외환위기와 함께 자재값이 폭등하며 사업에 실패했고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당시 그가 진 빚은 무려 17억 원. 이때 백종원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과 함께 수번의 자살 기도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번번이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남아있던 쌈밥집을 발판으로 밤낮 없이 일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 명문대를 졸업한 소위 우리 사회 엘리트로 불릴 수도 있는 사람이 직접 발로 뛰면서 술집의 명함을 돌리고 술 취해서 무례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이때 서러움에 자존심이 상하고 눈물이 날 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집중한 결과 결국 그는 재기에 성공하고 몇 달 후 그의 사업도 안정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IMF 이후 가격에 부담을 느낄 서민들을 겨냥해 저렴한 가격에 친숙한 메뉴와 분위기를 어필한 한신포차를 개점하게 되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의 생각을 읽어내려고 노력한 결과 그는 저렴하고 맛있으면서 대중성 있는 대표 요식업 브랜드를 연이어 창출해내게 됩니다. 백종원은 음식점을 잘 경영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먹는 것을 좋아해야 하고 내 가게에 와준 손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고객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 무엇보다 음식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성공한 사업가, 이런 호칭은 누구나 꿈꾸고 있지만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습니다. 비록 그의 사업 성공 비결을 몇 단어로 쉽게 요약할 순 없지만 그가 CEO로서 탁월한 감각에 더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2013년 1월 배우 심혜진의 소개로 만난 연기자 소유진과 15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소유진 씨의 모친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도 걱정이었지만 백종원의 남다른 재력으로 인해 딸이 돈을 보고 결혼한다 이런 평을 들을까봐 처음엔 결혼을 반대했다고 전해지는데 이후 두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는 사위에게 미안함을 전했다고도 합니다. 사실 두 사람의 첫 만남 당시 과거 백종원의 재혼설을 비롯해 전처와 낳은 아이가 있다는 루머로 인해 소유진 씨는 그를 돌싱으로 오해했고 그녀의 집안에서도 초혼을 증명하라며 백종원에게 호적등본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 백종원 소유진 부부는 대중에게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며 슬아 3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 백종원 씨는 아내 바보, 딸 바보라는 주변의 평이 싫지 않은 듯 받아들이고 있고 아내 소유진 씨 또한 SNS에 가족 사진을 자주 게재하면서 달달한 일상 속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종원은 2015년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 출연으로 대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에 친근한 이미지로 소통하며 개인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프로그램에서 몇 차례나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이 폭발적인 인기를 시작으로 공중파와 케이블을 넘나들면서 그의 이름을 건 요리 프로그램까지 생기게 되는데 집밥 백선생, 백종원의 3대 천왕, 백종원의 푸드트럭,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그리고 인기리에 방영 중인 백종원의 골목 식당까지 현재까지도 그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방송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한 예로 2017년 5월 방송 MC 브랜드 평판에서 유재석, 유희열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하기도 했고 2018년에는 골목 식당으로 예능대상 후보로까지 거론됩니다. 하지만 그는 비연예인으로서 자신이 예능인들의 축제 자리에 참석하고 수상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스스로 수상을 거부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신보다 더 많이 활약한 방송인이 주목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으로 여겨져 그의 방송 소신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더불어 출연료 수익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기도 하고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가맹점주들을 위해 각종 식자재와 부자재, 나쁜 가격을 낮추기도 해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프랜차이즈 사업에 더불어 TV 프로그램과 광고까지 활약하고 있는 백종원 씨의 재산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소유진 씨 역시 결혼 전 남편의 경제력이 궁금해 몰래 찾아봤다고도 하는데요. 그의 연간 수입과 재산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유추는 가능한데요.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의 점포수가 2011년 374곳에서 2018년 1,300여 개로 증가. 2017년 말 더본코리아의 연간 매출 1,740억 원 기록. 게다가 다양한 예능과 CF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것을 미뤄보아 연봉이 최소 수억 대에서 수십억 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게다가 백종원 씨는 부동산 투자에도 남다른 복을 타고난 것 같은데요. 과거 강남 지역 빌딩 2채를 사서 시세 차익 74억 정도를 봤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2015년 20억 원을 들여 제주도 땅과 건물을 매입했고 2016년에는 서귀포시에 백종원 호텔을 지었는데 한간에는 그가 여태 일군 재산이 1,000억에서 2,000억 원에 이른다는 조심스러운 추정도 있습니다. 현재 수직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백종원. 하지만 간혹 비판적인 뉴스거리에도 이름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맛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가 마이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있는 백종원에게 음식에 설탕을 많이 넣는다며 요리 스타일에 대해서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황 씨는 골목 식당에서도 집단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저격해 공방을 벌였는데 추후 그는 백종원 씨가 아닌 제작진을 비판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기 프로그램 골목 식당은 소위 악마의 편집으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식당 주인들의 모습을 사람들 눈에 더 악의적으로 보이게 제작진이 조작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었죠.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자신에게 인터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영상을 촬영한 후 프로그램에 내보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몰카 촬영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폐점률도 3년 연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와치에 따르면 백다방과 홍콩 반점을 포함한 백종원 씨의 11개 브랜드 종합 폐점률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2%, 3.6%, 6.7%로 지속 상승했다고 분석합니다. 비록 11개 브랜드의 총 매장 수가 2015년부터 1,043개, 2016년 1,314개, 2017년 1,385개로 늘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 건수가 이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사업이 예전처럼 빠르게 성장한다고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업종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했을 때 폐점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매해 매장 수가 늘고 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그의 사업 성장에 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원 씨가 사람들을 사로잡은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백주부라는 푸근한 별명,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는 기존 유명 셰프들이 보여준 차갑고 전문가적인 이미지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주방 도구나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누구나 쉽고 맛있게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백종원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친근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 모습도 있었습니다. 최근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는 식당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에게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에 대중은 한 번 더 열광했습니다. 방송을 떠나 그가 사업가로서 상당한 내공을 지닌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게 된 것이었죠. 친근한 방송인이면서 성공한 사업가, 이젠 백종원을 수식하는 단어로 굳게 자리매김합니다. 백종원은 지금까지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음에도 아직 본인을 요리 연구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외식업계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하는 이유와 목표도 외식업계에 도움이 되면서 대중들이 요리에 친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일명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창업을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선배로서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요식업계의 또 다른 대들보가 되기를 백종원 씨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안 봐도 요리책은 챙겨봤다던 백종원. 지금도 음식을 먹을 때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바로 메모한다는 이야기에서 열정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 그의 성공 비결은 자신의 분야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음식에 대한 소신을 지켜온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백종원 씨의 행보는 계속 기대됩니다.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였습니다.